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린 적이 있나요? 아무리 성숙하게 행동하려 해도 특정 상황이 오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는 경험 말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사소한 행동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걸까? 왜 나는 항상 같은 패턴에 빠지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상처,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상처입니다. 칼 융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상처가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사랑과 관계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숨겨진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 문제를 설명할 때 현재의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연인이 내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칼 융의 깊이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상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타인, 처음으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는 대상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최초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친밀함이란 어떤 것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배웁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적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전 세계입니다.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기분이 곧 세상의 날씨이고 어머니의 반응이 곧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된 사랑을 준다면 아이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며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조건적인 사랑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이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의 시작입니다. 융은 이러한 초기 경험이 우리 무의식에 각인되어 평생 동안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 상처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최초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면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였던 당신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사랑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혹은 당신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답답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면 말입니다. 이 역시 어머니 상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나치게 침범적이었거나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친밀함을 위험한 것으로 학습합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친밀함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윤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 어둠 속에 숨겨둔 상처와 욕구들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는 우리 그림자의 가장 깊은 층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재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패턴을 재현할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했던 사람은 의존적이거나 집착하는 파트너를 선택하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선택을 할까요?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치유 본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상처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못한 상처를 성인이 되어 다시 경험함으로써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특히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지켜본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큰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한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깊은 분열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를 느끼는 순간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머니 상처는 성인이 된 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하죠. 이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을 완전히 숨깁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곧 버림받는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가 만들어낸 패턴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윤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성화의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의식하는 것이죠. 당신이 관계에서 반복하는 행동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언제 불안해지나요?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당신은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뿌리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를 비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를 비판하는 것은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역시 그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어머니도 또 그 이전 세대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서적으로 여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의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원망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윤근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했던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슬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윤근 이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통과하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보세요.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재양육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패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에서 이 선택의 순간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연인이 차갑게 대할 때 당신은 예전처럼 불안에 빠져 집착하거나 화를 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의 빛을 무의식의 패턴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의식화 작업입니다. 의식화된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되면
그림자는 우리를 조종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형적 어머니와 개인적 어머니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윤근. 어머니 원형이 인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 수용, 절대적 안전을 상징하는 이상적 어머니의 이미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원형적 이미지를 실제 어머니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머니가 이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원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원형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형적 어머니의 에너지를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근 원형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자신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내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내면 작업을 통해 이 내면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머니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깊은 이해, 따뜻한 위로를 말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경계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계가 너무 약해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화나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이 슬프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감정을 책임져야 했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계가 너무 견고해서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던 경험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단단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유연합니다. 상황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경계,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계 말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계를 배우는 것도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분노, 상처를 준 어머니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부모에 대한 분노는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억압된 감정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치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압하고 없는 척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융적 접근은 분노를 느끼되 그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세요. 분노 뒤에는 보통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가질 수 없었던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애도가 필요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경계를 세우는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또한 우리의 자아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윤근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최초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건적으로만 사랑했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으며 자랐습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고 항상 더 잘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에게 극도로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발달시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내면의 비판자는 계속 작동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아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환상에 기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과대한 자아상을 발달시키지만 그 밑에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실제 자신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치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윤근 전체성의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 즉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서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는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파트너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파트너가 조금만 비판적으로 말해도 어머니의 거절로 느껴지고 파트너가 바쁘다고 하면 어머니의 방치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투사는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당신은 실제 파트너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머니 이미지와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왜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사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감정의 강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그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강렬하다면 그것은 투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약속을 잊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잊혀진 약속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잊혀지고 무시당했던 경험이 되살아난 것일 수 있습니다. 윤근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식 확장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파트너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타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 앞에 누가 있었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거나 말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의 강도가 실제 상황에 비례했나요? 만약 당신이 느낀 감정이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면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결혼 생활, 2명의 건강한 자녀.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녀는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대화를 별로 하지 않으려 하면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패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 그녀를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다음 날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였던 그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어머니를 만날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일까?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 어머니일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생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집안일을 돕고 절대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버릴 이유를 주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자신을 혹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져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현재의 남편이 아니라 과거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슬픔, 매일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던 그 아이의 지침,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슬픔을 피하지 마세요. 이 슬픔이 바로 치유의 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를 거부하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평생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데이트는 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이 되어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일까? 그가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아들의 모든 일을 알고 싶어 했고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아들은 숨 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질식으로 경험했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무의식적으로 배웠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는 여성이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배운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없는 것, 결국 외로움 속에 남겨진 것이 그 대가였습니다. 이 남성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밀함과 자유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한 친밀함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가까워지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상처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받음의 공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침범당함의 두려움이 핵심 상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패턴들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배워온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당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최선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흑백 논리를 넘어서 복잡한 진실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피해왔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평생 강한 척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강함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약함을 보이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 당신이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불편해했던 기억, 당신의 눈물이 어머니를 화나게 했던 기억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은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항상 우선시하고 갈등을 피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 착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요? 혹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 당신이 화를 내거나 반항했을 때 어머니가 사랑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편함 속으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진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외로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과거를 들춰내느냐고,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억압된 분노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정되지 않은 상처 위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진정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 사랑받고 싶었지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온전한 자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 말입니다. 어머니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복잡한 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치유 담론들이 용서를 강조하지만 융적 관점에서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충분히 느끼고 애도한 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어머니도 그녀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녀 자신도 받지 못했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품고 있던 원망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윤근 또한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콤플렉스란 특정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는 무의식적 심상들의 집합입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와 관련된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돌봄이나 양육의 역할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그에 따라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어머니 콤플렉스는 여성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남성은 여성 파트너에게서 그 사랑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서 다른 여성과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파트너를 이상화하여 어머니처럼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하고 파트너가 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 콤플렉스는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를 거부하며 자란 여성은 여성성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머니와 과도하게 동일시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까봐 혹은 어머니만큼 못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다루는 융의 방법은 그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콤플렉스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또한 새로운 관계 방식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배운 관계 패턴은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익숙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방식도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해 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이기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의 욕구가 존중될 때 가능합니다. 혹은 당신이 항상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의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나 다가이자 기본 유능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과 함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성을,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의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남성에게는 최초의 아니마 이미지를, 여성에게는 여성성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왜곡되면 이러한 내면의 성적 이미지도 왜곡됩니다. 남성이 건강한 아니마를 발달시키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투사를 거두어 드리고 여성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을 이상화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여성이 건강한 여성성을 발달시키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머니를 모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여성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빛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 상처의 치유는 또한 신체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처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신체적 접촉과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적 친밀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신체적 접촉을 과도하게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명상, 요가와 같은 신체 작업은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가 자신의 신체와 다시 연결되고 신체를 안전한 곳으로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신체를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신체로 돌아가는 것, 신체를 느끼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한 치유 과정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창의성과 다시 연결됩니다. 윤근 창의성이 무의식과의 대화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창의성이 억압되었다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치유 과정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과 같은 창조적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며 치유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상처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억압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재능들 말입니다. 이제는 그 재능들을 다시 찾아볼 때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른들이 그만두라고 했던 것, 시간 낭비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윤근 또한 꿈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어머니나 여성적 인물이 등장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과 욕구를 드러냅니다. 꿈 일기를 쓰는 것은 유용한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미지, 감정,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상처의 치유는 또한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심리학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깊은 심리적 치유는 종종 영적 각성을 동반합니다. 어머니 상처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수용이라는 영적 진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갈망은 인간 어머니로부터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 윤기 말한 자기, 혹은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신성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과 같은 영적 실천들은 이 갈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성은 형식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당신을 더 큰 전체와 연결시켜주는 모든 것, 당신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는 모든 것이 영적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이것은 치료 관계일 수도 있고 깊은 우정일 수도 있으며 지지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어둠 속에 숨겨둘 때 더 깊어집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상처를 나누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윤근 또한 전이와 역전이의 개념을 통해 치료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이란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과거의 중요한 인물, 특히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 상처를 가진 사람은 종종 치료자에게 어머니를 투사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안전한 치료 관계 속에서 과거의 패턴을 재경험하고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시간적 혹은 문화적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치유의 길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명상하고 자신과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처의 치유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날은 큰 통찰을 얻고 자유로워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윤근 개성화가 나선형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지만 매번 조금씩 더 깊은 층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을 때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한계와 함께 그녀의 강점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관계의 역학도 변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때 어머니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또한 세대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전쟁, 분단, 독재, 급격한 산업화 등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준 상처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또 그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대 간 전달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의식하고 치유할 때, 당신은 그 상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들은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심리적 상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들이 할 수 없었던 치유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애도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희생자로 남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지만 의식하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 이상입니다. 당신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적 인격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이 자기 실현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상처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머니 상처의 깊은 심연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당신은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당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있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어린 시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이해하고 통합하여 더 온전한 자신이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의 강렬한 감정 반응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세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그 아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으며 더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